안녕하세요. 포용안전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 라는 얘기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우선 얘기하기 전에 러시아 금융시장 관련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3개월 동안에 수입하는 금액은 약 한 7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외환보유고는 한 6,300억 달러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국제 결제 시스템이 이제 기업도 이용하고 개인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면전으로 이제 치달으니까 그 미국, 유럽 등이 그 러시아를 이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시켜 버렸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그 아마 러시아는 이 전쟁을 하면서 이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서방 측도 손해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것까지는 감안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이 그 러시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카드를 끄집어낸 거 아니냐. 이 프랑스 뭐 금융계 인사는 이거는 금융시장에서는 핵폭탄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금융시장 쪽에서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루블의 가치로 보면 그 2월 28일 현재 달러당 118루블인데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이네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71루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약 한 60% 하락한 거죠. 60%가 아닙니까? 한 40%입니까? 한 47 정도 되니까 한 60%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단기에 이렇게 뭐 외환위기 국가도 아니고 러시아가 단기에 이제 환율이 60%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거기다가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9.5%에서 20% 인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러시아 기준금리 9.5% 인상이 9.5%에서 20% 인상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은 이게 자충수가 아닐까라는 주제가 더 오히려 어울릴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외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6천억 달러 정도, 6,300억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 금액은 적지 않아요. 러시아 3개월 수입액이 한 78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3개월 동안 780억 달러는. 그러면 1년이면 3개월 동안이니까 4를 곱하면 3천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니까 외환보유가 절반이 날아가죠. 그런데 이 6,300 달러 현찰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도 3천억 달러 남으니까. 근데 이 돈이 스웨덴 국부펀드 등에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결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절반 가까이는 동결되는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또 중국 위안화 표시 이제 뭐 국채나 그렇죠. 중국 국채 등에 투자했겠죠. 그게 이제 좀 있어 가지고 당분간은 유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채권을 팔면 중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꼴은 되겠죠.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을 못해도. 그러나 그것도 중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공산품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질 거냐? 우선 아까 스위프트라고 하죠. 여러분 뭐 방송 들었을 테니까. 그럼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됐으니까 외화는 없는 거죠. 수출을 했는데 돈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고장나 버렸으니까. 이게 스위스에 이제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차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돈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좀 종결이 안 되겠냐, 빨리. 그러니까 협상할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이거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기준금리를 일반적으로 인상할 때는 물가 상승이 지나칠 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또 뭐 러시아는 외화가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외화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는 것도 별 그거 효과가 없고, 왜냐면 이미 그 유럽 쪽에서 스위프트 그 배제시켰으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것도 뭐 막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 인상, 일반적으로 하는 기준금리 인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하고, 또 외국에서 돈이 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국채,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럼 물가는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가가 왜 올랐냐가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또 수입을 못하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이것을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결될 성질인가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존에 채무가 많은,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게가 오히려 부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은행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받아야 되고, 개인한테. 근데 이걸 러시아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이 이걸 검토를 안 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과거 어려울 때 뭐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를 때 다른 나라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도 한번 해본 거 아니냐. 그냥 경제학 교과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외워가지고 할 수 있죠. 우리 국내 뭐 정권 전문가들, 뭐 경제 전문가들 다 대학에서 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같은 수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자충수거든요. 그래서 왜 자충수인지 한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러시아 소비자 물가 급등 요인은 통화가치 급락이에요. 그리고 통화가치가 급락한 거는 결국 스위프트가 이제 가장 크고, 또 전쟁을 하니까 뭐 원래 전쟁하는 국가는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오히려 자충수가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물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외국에서 수입 안 되고 그 스위프트 지금 배제 때문에 그거 환율이 급등한 거를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외화유 되지 못하지요. 지금은 이것도 끝이 나야 되는 거, 또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국제 결제 시스템이 뭐 어떤 사람이 뭐 달러 그 보따리에 사들고 러시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비행기도 항공도 지금 차단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효과가 무슨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히려 자국민이나 자국 기업을 옥죄는 효과가 아니냐. 굳이 얘기한다면 러시아 사람들 사자 얘기하지 마라 정도.
은행에서 돈 빌리가. 근데 은행이 망하게 생겼는데 빌려줄 돈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뭐 한계기업 없겠어요. 어느 나라 없이 한계기업 다 있는 거고. 그러면 한계기업 부도가 이제 뭐 나타나겠죠. 뭐 실업자도 증가할 거고요. 그런데 금리까지 인상을 해버렸으니 뭐 부도 안 날 기업도 부도 나겠죠. 그래서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시에는 또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든요. 한계기업 때문에도 자금시장이 경색되는데 한계기업이 부도나면 그 기업하고 거래하는 기업도 같이 부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도 한계기업은 부도나게 돼 있고 건전한 기업도 부도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니냐.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환율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고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을 막아버리는데 이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다 고수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중앙은행의 직원이 실전에 한번 뛰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 나라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할 때 또 환율 오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른 나라도 이걸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아니냐. 다른 나라는 전쟁이 나도 결제 시스템 막은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제 시스템을 막아놨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충수를 두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조그맣고 러시아가 이제 망가지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망가지면 복원하는데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푸틴이 요즘은 대통령 선거 체제로 가니까 푸틴의 차기 그 당선 확률이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조기에 종결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